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권력분립과 국가기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는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이라든지 지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49쪽, 교과서 56쪽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국회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 자, 뭘까요? 그쵸,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나누는 거죠. 자, 입법권은 어디에 두고 있죠? 그쵸, 바로 국회가 되겠습니다. 행정권은 정부,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한다. 재판을 통해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은 바로 법원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권력 분립. 자, 그럼 먼저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죠. 자, 그래서 바로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을 만드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바로 입법이라고 얘기하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세 번째,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국정통제기관. 자, 이렇게 세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자, 임기는 4년이죠. 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총선이라고 하죠. 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지금 현재 자, 바로 각각 지역 대표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 대표로 뽑히는 국회의원이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47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로 뽑는 방식은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소선거구라고 하고, 자, 그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만이, 다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만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 대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거제도 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여러 개의 국회가 아니라 딱 하나의 국회만 있죠. 자, 그래서 단원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단일한 합의체 조직으로 의회를 구성한다. 단원제 말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양원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요 기관을 보면 의장이 한 명 있고 부의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 이런 게 있는 거 뭐죠? 바로 위원회가 있고 좀 더 이렇게 전문화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자, 바로 교섭단체.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되는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보면은 바로 불체포 특권과 그 다음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의 어떤 자주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좀 더 설명하면, 자, 여기에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헌법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은 풀어줘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런 불체포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그런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 자주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회의를 보면, 국회는 100일 이내의 회기로 매년 1회, 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바로 정기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누가 요구할 때, 회의를 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칙은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회의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회기가 끝나더라도 그 안건은 다음 회기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라는 거는 한 번 거론되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재의, 다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 일사부재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알아보면, 자, 국회의 회의 진행 원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견한다. 가부 동수, 자,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부결,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바로 일반적인 바로 의결 정족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별 얘기가 없으면은, 규정이 없으면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자,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해서는 법률 정한 바에 의한다. 그 다음에 51조. 자,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아.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이 네 가지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결할 수 있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고, 자, 이거 뭘까요? 자, 법률을 만들고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국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법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입법 기능.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입법 기능.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입법 기능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구성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임명 동의권을 갖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데,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질까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무총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사원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법관도 중요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임명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것은 임명 동의권이 없다라는 거, 그거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른 기능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